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어제 좀 급하게 시가를 띄우고 또 급하게 하락 전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단기 고점에서 발생하는 이 헤드앤숄더의 완성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반등이 추세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물려버린 자리예요. 돌파할 것처럼 꼬셔놓고 급하게 좀 하락 전환을 해버리는 전형적인 이 페이크성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가짜 반등에 속지 마시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 하락의 끝에서 이 찐바닥에서 남들보다 좀 한 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오늘 이 내용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어제 내용 짧게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급등한 주가에서는 이렇게 첫 하락이 좀 강하게 발생하면은 현재와 같은 이 자율 반등 성격의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규 매수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반등은 저항 때의 저항을 받던가, 그러니까 돌파가 일시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직전에 만들었던 이 35,000원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물리게 되는, 고점에서 이러한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1선이 상당히 위태위태한데, 자, 단순히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그 꺾이는 자리가 되면서 이 투매 물량도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과연 대우건설 여기서 지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힘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바닥인 줄 알고 들어온 개미들을 다 태우고 지하실로 떨어지는 하락을 알리는 건지, 오늘 시간에 차트 낱낱이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대우건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대우건설은 제가 1개월 전에 시간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이 3차 파동에 대한 시작을 알려드렸었고, 최근 이 4거래일 전에는 지금 한번 보면 계좌가 녹는다고 하면서 이 대우건설 4만 원에 대한 이 엑시트, 그러니까 전량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이 조정을 좀 충분히 지켜보면서 이 다음 들어갈 제 매집 타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상당히 중요한데, 자,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21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닫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는 오히려 강하게 닫지도 않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온 생명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선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 어디예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면 이 3만 원 심리가에 딱 걸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심리가가 걸쳐져 있다. 자, 이 심리선과 심리가가 동시에 깨져버리면 이제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좀 투매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게다가 이미 한번 지지를 받고 또 억지로 반등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력이 또 상당히 좀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지지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더 이상 지지가 아니다. 네, 저는 지금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고점 엑시트를 하고 나서 첫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대우건설은 3차 상승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3차 상승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의 추세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줄을 섭니다. 줄을 서 계속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니까 고점을 높이면서,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추세까지도 돌파하는, 이렇게 가장 머리를 내미는, 그죠? 이 고점 추세까지 돌파하는 가장 높은 양봉이 하나가 발생해요. 그 고점까지 돌파를 하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은 환호를 하죠. 그런데 고점을 찍었는데 좀 윗꼬리가 생긴단 말이죠. 좀 확 밀리는 매도세.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똑똑한 돈들은, 즉 세력들은 물량을 넘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전보다 발생하지 않았던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박스의 하단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시장의 공포가 감돌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시세가 깨지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가 도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이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니까 개인들은 역시나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추세의 지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차트를 보면 고점을 높인 게 아니라 이 왼쪽의 어깨 라인도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왜 돌파를 못하고 밀릴까? 이미 똑똑한 돈은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똑똑한 놈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락을 받기 때문에 이제 본전에 오는 파동이잖아요, 이게. 본전만 오면 판다라는 그 매도세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미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사줄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지지선이었던 넥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마 하고 버텼던 물량들까지 한 번에 쏟아지는 투매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보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우건설이 이게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저는 이 대우건설이 정확히 좀 이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이 생명선과 넥라인이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입이 닳도록 깨질 수가 있다, 좀 조심해라 말씀을 드린 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 넥라인이 깨지면 투매를 유발하는 매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대우건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력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거의 이제 프로급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헤드앤숄더를, 정석적인 패턴이죠, 이걸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하락을 유도를 하지만 그 하락마저도 본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는 매집의 도구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만들어서 물량을 뺏고 그걸로 훨씬 더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에 대한 깊이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매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고점에서는 엑시트,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다시 재매수 전략을 현재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드리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대우건설이 그냥 이렇게 조정만 나오고 갈 거였다라고 하면 제가 이 앞에처럼 계속 버티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여긴 계속 버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정들은. 근데 현재의 구간은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하락은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밴드까지 오게 되면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4만 원 고점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다시 튈 구간이 지금 뻔히 보이는데 이 매도를 굳이 막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흐름에 대한 거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 당연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짜놓은 이 필승 시나리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빠르게 설명해드리면, 자, 일단 이런 움직임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이 원익홀딩스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원익홀딩스를 비교를 많이 해드리죠. 근데 이제 원익홀딩스 분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드렸는데, 분봉 차트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추세가 달아있으면은 이렇게 밴드를 타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질 때 종가상이 이탈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이런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도 어마어마하게 밀린 겁니다. 34,000원에서 2만 얼마대까지, 2만 원 초반대 가격까지 밀린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지를 받던 주가가 무너지면서 저항이 됐죠, 저항이. 그죠? 저항을 맞고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 강한 저항을, 엄청나게 저항 받죠? 그 저항을 다시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착을 하고 지지를 받는 그 순간에 비로소 바로 이 다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대우건설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대우건설 어때요? 타고 올라오던 주가를 엑시트를 말씀드리고 깨짐이 발생했는데 일시적 페이크봉이 발생하고 현재 주가가 다시 밴드에 진입을 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다시 저항을 받고 좀 더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충분히 보다가 언제부터 반등이 나온다고요? 이때와 같이 주가가 밴드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죠? 뚫고 올라가는
이 구간이 비로소 대우건설도 다음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이 결정적인 신호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저항이에요. 저항. 이것도 페이크고. 그러니까 하락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좀 더 하락이 진행이 되긴 할 건데 제가 매일 장중에 이렇게 차트를 째려보고 있다가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돌파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될 때 여러분들께 바로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게 언제라고요? 일봉에서 주가가 밴드에 터치를 하고 그리고 분봉에서는 말한 대로 저항대가 딱 돌파가 되는 그 순간이 되겠죠.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돌파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거기가 이제 추매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맥점이 되겠죠. 이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맥점이 올 때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는 다음 파동을 이야기하고 또 4만원에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증미 조정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를 하셔도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